저희는 오늘 아이콘 시암에 왔고요. 태국 생활에서 쇼핑몰은 빼먹을 수가 없지. 여기는 저희 동네라고 하긴 뭐하고 옆 동네 쇼핑몰이고요. 택시 타고 10분 80바트 한 3,500원 내고 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아이콘 시암에 있는 카페에 왔고요. 여기가 약간 워크플레이스 같은 그런 곳이라서 일도 하면서 대화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저희가 막 말을 크게 하기는 그지? 크게 하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라 대화 소리를 좀 작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앞에는 이렇게 짜오프라야 강이 보이고요. 저쪽에는 아이콘 시암 정원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너무 더워서 지금 밖에 나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여기도 자리는 많이 있는데 거의 안 나가고 있죠, 사람들이. 너무 더워서. 오늘도 방콕 36도입니다. 36도 못 나가요. 비싸서 그런지 맛있네. 나도 맛있다. 이런 데서 이 가격은 나쁘지 않으니까. 그지? 이 뷰에. 그리고 눈치 안 보고 되게 오래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도 이런 게 시티 라이프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를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저희 소개를 하면은, 저희는 한국에서 10몇 년 동안 멀쩡히 직장 생활을 하다가 태국에 온 지 이제 한 1년 3개월 됐고요. 1년은 태국 여행 한 달 살기씩. 작년 12월부터 방콕에 정착을 하고 월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40대 부부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국이랑 비교해서 태국살이의 불편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튜브라는 게 이게 단점을 말해야지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점을 많이 말한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태국에 살잖아. 그런데 저희가 오늘 드리는 얘기는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물론 여기에서 1년 내내 살지만 많은 분들이 1년에 한 3개월? 이 정도씩 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시잖아. 완전 이민을 해서 사시는 게 아니라 1년에 몇 달씩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드리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동남아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소비하면서 체류하는 삶, 그런 얘기는 다 많이 하거든요. 태국이든 베트남이건 필리핀이건 주재원이 아닌 이상 여기서 돈을 버는 거는 힘들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태국에서 소비하는 삶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리고 저희는 2인 부부가 한 달에 300에서 330. 월세 내면서 다 포함해가지고 300에 살거든요. 지금 바트당 환율이 되게 안 좋아서 1원당 46.5원으로 계산했을 때 300만 원이 나오는 그런 생활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국에 오셔서 한 달 살기로 계셔도 만약에 에어비앤비로 거주를 하시게 되시면 에어비앤비가 한 달부터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월세 한 1.5배에서 2배 정도는 더 비싸요. 대신에 뭐 와이파이나 전기세 이런 건 안 내니까. 우리가 한 달에 19,000바 내니까 에어비앤비로 계시면 한 50만 원 더 내실래나? 60만 원? 모르겠네. 그 정도 다 되지 따지면. 않을까? 그래서 아마 뭐 2인 가족 기준으로 300에서 350, 넉넉하게 쓰시면 400, 이 정도면은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시다. 그거를 이제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드릴 얘기 중에 그런 것도 있어. 우리가 태국 생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 댓글 되게 많이 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월 300이면 한국 어디서 살면 된다, 뭐. 그치. 그 돈이면 한국에서 사는 게 더 낫다. 아니면 차라리 뭐 한국 어디 지방에 있는 소도시에서 살면 충분히 더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의 전제 조건은, 물론 동남아가 가성비가 있는 것은 맞지, 그래도 좋은 것도 맞고, 그런데 돈을 아끼러 동남아에 오는 건 아니다. 그냥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즐길 거 즐기면서 여유 있게 그런 삶을 몇 달 동안 지내려고 오는 거지, 내가 한국에서 월 300 쓰는데 동남아 가가지고 200 써야지, 이렇게 오는 거는 그치, 그거는 아니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얘기가 길어지는데, 비교를 하려면 방콕에서의 삶과 대한민국 서울의 삶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지. 방콕이랑 우리나라 인구 15만짜리 소도시를 비교하면 거기가 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사실 좀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여기 지하철 다니고 이렇게 쇼핑몰 있고 나름 인구 1,500만의 큰 도시인데 도시의 삶, 그런 점들은 저희가 기본으로 깔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국 생활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이거 조금 어떻게 보면은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얘기긴 한데 그냥 진짜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솔직하게, 일단 저희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그럼.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에 1년에 9개월만 살아도 된다. 그냥 꽉 채워서 살 필요가 없다, 내 생각은 그래. 왜냐면은 동남아를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냥 몇 달 머물다가 가시는 거지, 아예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왔다 갔다 하시거나
몇 달씩 있거나 이러시지. 왜냐면 돈 쓰러 오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여기서 벌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많이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가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아, 무조건 한국이 최고다, 후진국에서 뭐 그렇게 살다가 뭐 뭔 일 생기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잖아. 근데 사실은 저희도 원래 취지도 그렇고 영상에서도 태국에서 계속 산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또 태국은 잠깐 머물다가 다시 한국으로 가시니까.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태국이랑 동남아는 이민이 없지, 영주권을 주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서 살다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부담되고, 한국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정리를 하고 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 돈 벌러 가시거나 거기서 뭐 학교를 다니신다거나 아이 교육 때문에 가실 수도 있고, 동남아에 가서 사는 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 그치. 그냥 몇 달 있다 가는 거잖아 사실은. 우리도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이도 있고 하니까 병원은 어쨌든 한국에서 검진이든 뭐든 하고 치료받을 게 있으면 한국에서 받자. 우리의 그냥 결론은 그거였잖아. 반 살고 반은 한국에 있잖아. 근데 이런 게 되게 동남아 이민이라고 하기 뭐한데 동남아 생활의 장점이거든요. 이런 게 한국이랑 가깝고 어차피 내가 여기에서 소비를 하러 온 거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도 한국에 있는 저희의 이런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안 했어요. 어쨌든 한국의 삶을 정리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외국에 90일 이상 있으면 해외 체류자 등록이란 걸 하거든요. 우리도 옛날 말로 하면 동사무소고 요즘 말로 하면 뭐지? 행복 무슨 자치 행복 행복 뭐 모식인데? 행복 주민센터인가? 주민센터도 옛날 거야. 옛날 말이야? 행복 모시기. 하여튼 거기다가 외국을 나간다고 등록을 하고 주소지를 전입신고를 동사무소로 해놓은 동사무소로 거지. 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하고 나가고요. 뭐가 있냐면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검색을 해보세요. 저희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리고 그것도 있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그거에 따라서 부동산이 좀 세금 같은 게 또 달라지거든요. 부동산 같은 거. 해외 장기 체류자는 이제 비거주자로 들어가는데 그런 거 있잖아. 막 부동산 보면은 실거주 몇 년 해야 되고 막 이런 그치. 거. 그런 게 카운팅이 안 돼가지고 되려 세금을 뭐 1억을 낼 거를 2억을 낼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조건 뭐 건강보험료를 안 낸다고 해서 뭐 편법이다 이런 게 아니라 장단점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저희가 직장 생활을 10 몇 년 했기 때문에 많이 냈습니다. 그럼 많이 늦지. 많이 냈습니다, 진짜. 그리고 또 외국에 나간다고 세금 아예 안 내는 게 아니라 그럼 소득과 관련된 이런 세금들이랑 뭐 내야 되는 세금 다 내고 다 있거든요. 내고 있지. 전업을 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으니까 아마 올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뭐 또 세금 내야 될 게 막 그치. 나올 텐데 그런 것도 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 이런 거지. 외국에 살면서 생활 외로 돈을 덜 쓰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 돈이 맞아. 덜 나가게 되고 뭐 이런 것들. 어쨌든 겨울에 오게 되면 한국에서 난방비가 꽤 비싸잖아. 그게 퉁쳐지지. 정신승리 같은데? 거기다가 겨울 옷도 꽤 비싼데 그 비용이 안 되니까 확실히 옷값이 적게 드는 건 맞는 것 같더라고. 겨울옷 한 번 안 사면 왕복 비행기 값 되겠네. 그렇지. 그리고 난방비도 어떻게 보면 비행기 값을 뻗어서 나겠지? 그러네. 겨울옷, 난방비, 그리고 두꺼운 이불도 꽤 비싸다고. 생각보다 겨울에 들어가는 비용이 꽤 많지. 그때만 나는 잠깐 태국에 와서 지냈다 가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요즘에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날씨가 추우면은 건강에 여러모로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많지. 관절이라든지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보습 신경 써야 되지. 그리고 뭐 햇볕 잘 못 쬐니까 좀 우울해지는 것도 있고 음. 그래서 생각보다 겨울을 몇 달 동안 동남아에 있으면 거기서 오는 약간 플러스 되는 비용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분명. 그리고 돈 아낄 수 있는 것도 하나 있다. 뭐? 통신비 같은 거 알뜰폰을 쓰신다거나 장기 정지하면은 그것도 좀 세이브가 되고, 스트리밍 서비스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거 태국에서 가입하면 조금 더 싸지. 조금이라도 더 싸거든요. 사는데 많이 티는 안 나는데 그냥 뭐 그런 거 소소하게. 저희가 왜 체류 기간을 몇 달로 하면 좋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생각의 전환 같은 그런 건데요. 저희가 80년대 초반생이거든요. 자세한 건 비밀이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1920년대 생이시잖아. 맞아.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가지고 우리 할머니도 그렇고 자기도 거의 마찬가지일 거야. 제가 고향이 강원도인데 군이거든요. 군이 이제 시보다 더 시골이에요. 시골인데 어쨌든
거의 거기서 계속 사셨단 말이야. 거기서 태어나셔서 이동을 하셔도 그냥 뭐 근처 어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고향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되게 많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50년대생이신데 대부분이 시골에서 도시로 가시고 아니면 지방 도시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은퇴를 하시면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 외곽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작게나마 만들어 놓으신다던가 농장 같은 걸 하신다던가 강원도 뭐 동해바다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이런데 왔다 갔다 하면서 거주지나 뭐 아지트? 뭐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시골 집에 있을 때는 거기서 뭐 생활을 하시다가 그지. 서울이나 도시에 있는 집에 오시면 그때 병원 가시고 이런 게 가능하니까 그지. 태국이랑 한국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면 그런 것도 있네. 우리 또래 친구들은 한창 캠핑 유행할 때 장박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가 주말마다 갔다 오고 음. 그런 거. 캠핑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라요. 주말마다 캠핑 갈 돈이면 살아. 진짜로. 왜냐면 이제 저희는 또 원래 취미가 태국 여행이었어가지고 다른 걸 아예 안 했거든요. 뭐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저희 나이 또래 아니면 뭐 저희보다 뭐 선배님들 아니면 저희 뭐 후배님들 이렇게는 그냥 한국에서 살다가 1년에 뭐 한 3개월에서 4개월 이 정도는 그냥 따뜻한 나라 가셔가지고 좀 느긋하게 있다가 와도 된다. 맞아. 여기가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더 여유롭고 저렴하고 아마 우리보다 더 어린 사람들은 나중에 더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훨씬 많겠지. 아닌가? 일본 부분도 안 그런 것 같기도 하더라고. 요즘에 뭐 환율이랑 이런 거 좋은 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건가? 그래서 그렇게 안 됐었으면 하는 마음에 컨텐츠를 찍었던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욕을 바가지로 먹었지만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막 하와이랑 이런 데 엄청 많이 나갔잖아. 얘기가 잠깐 샜는데요.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요. 약간 생뚱맞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문화생활입니다. 다양하고 저렴한 문화생활. 생뚱맞아? 약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우리 댓글로 되게 많이 다니는 얘기 중에 하나야 이것도. 왜냐면 우리가 태국이 자유롭고 저희가 아무래도 술을 좋아하고 그러면 술 먹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나는 그냥 미술관 가고 카페 가서 책 보고 전시 같은 거 구경하고 이런 문화생활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이 훨씬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술을 많이 먹는다고 또 그런 걸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지. 선입견 같은 게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음식으로 따지면 이 지표가 100%다 그걸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슐랭 가이드 미슐랭 원스타 이상의 식당이 방콕이 전 세계 도시에서 11위야. 방콕의 미슐랭 식당이 33개네. 되게 많구나. 우리가 가는 밥그루밍 이런 거 말고 진짜 미슐랭. 원스타, 투스타 이런 거. 그리고 참고로 서울이 방콕보다 한 개 적은 32개. 미슐랭. 서울이랑 비교해도 전혀 손색 없고 미식도 많이 발달한 그런 도시다. 많은 분들이 외국 생활, 동남아 생활이 좋다고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그게 또 되게 부담이에요. 뭐냐면은 영어. 외국이니까 당연히 영어를 해야 되는데 영어가 조금 자신이 없어서 잘 지낼 수 있을래나? 너무 외롭지 않을까 내가?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 근데 내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은 사실 아시아에서는 영어를 웬만큼 하는 편이야. 단어라든지 문법 이런 거. 단지 이제 말을 잘 못할 뿐이지. 시험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영어 공부를 하면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대화할 사람도 없고 요즘이 AI 시대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스픽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내가 시간 될 때 그냥 하면 되잖아. 영어로 자주 말하다 보니까 말하는 게 금방 늘기는 늘어. 스픽은 AI 기반 영어 학습 어플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영어 회화 서비스 인지도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김우빈 님도 스픽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시고요. 많은 사람이 선택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좋다라는 얘기겠죠. 오늘은 스픽 프리톡을요. 구독자님들께서 겪으실 수 있는 상황으로 하겠습니다. Hi, this place is busy today, right? Are you traveling alone? 설레이는 상황이네요. I'm traveling in Thailand and I'm here alone today. That sounds exciting. What city in Thailand are you visiting now? I'm staying in Bangkok and I will be in Thailand for a few months. Good choice. Have you tried any desserts here, like mango sticky rice? I often come alone, so I haven't tried dessert. I understand. Maybe next time you could 혼자 자주 왔었다고 Do you like sweet foods? 어필했습니다. 단 음식 원래 싫어하는데 뭐 좋아한다고 해야겠죠? I like sweet food. Can I come with you later? It's nice to meet new people here. What places do you want to visit in Bangkok? 허무하게 끝나버리는데요. 스픽이 좋은 게 제가 직접 했던 대화를 기반으로 복습을 다시 시켜줍니다. She came here by herself for the first time.
She came here by herself for the first time. 그리고 제가 했던 대화 내용 중에 매끄럽지 못한 표현들은 다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영어 공부에 도움이 엄청 많이 됩니다. 스픽이 지금 최저가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방콕킴 채널 전용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최저가 할인 혜택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제 프로필 링크를 통해서 스픽을 구매하시면 비즈니스 표현 그리고 여행용 표현 PDF 두 종류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가 전용 링크는 고정 댓글과 영상 더보기란 확인 부탁드리고요. 저희 구독자님들도 영어 공부를 통해서 더욱 풍성한 외국 생활, 해외여행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달러플루 기차역에 내렸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장기 두고 계시네. 아유, 이렇게 철길도 나오고 택시 타고 5분 10분만 들어왔는데 로컬 분위기가 물씬 나네요. 아직 5시가 안 돼가지고 준비 중. 한가합니다. 여기는 저희가 자주 가는 라이브 펍인데 아직 오픈을 안 했고요. 아니 왜 이렇게 땡볕이냐. 저희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라이브 하러 왔거든요. 생각보다 아직은 덥네요. 한국 시간으로 7시 반이면 여기가 5시 반인데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무색하고만. 여기 위에서 할지 아니면 1층에서 할지 고민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이쪽 2층에서 해보니까 저희 얼굴이랑 하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야시장 분위기를 더 보여드리려면은 1층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기는 한데 고민입니다. 근데 여기 너무 땡볕인데 지금 하면 전반적으로 다 땡볕이네 지금은. 라이브 할 때 먹기 가장 무난한 사이클럭 먹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저기 앉아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찍는 게 라이브 할 때 야시장 분위기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여기에 앉겠습니다. 바카나카. 이거 따주러 오다가 갔어. 여기가 아직 그늘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덥거든요. 그래도 이게 다 구독자님들 향한 저희의 마음. 기차 소리 난다. 아 좋네. 기차 소리 빵빵 나고. 혹시나 아직까지 구독 깜빡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태국 시간으로 5시 9분, 한국 시간으로 7시 9분. 라이브가 20분 남았습니다. 그 전에 오늘 마무리해야 될 얘기 마무리 빨리 할게요. 태국 쌀에 좋은 점 하나가 또 있어. 뭐? 야시장? 아이씨. 저렴한 국내 여행. 그런데 국내 여행이 다르지. 태국에서의 국내 여행은 치앙마이, 푸켓, 크라비, 파타야 이런 세계적인 관광지를 저렴하게 갈 수 있다. 파타야 같은 데는 그냥 택시 타고 가면 한 5만 원 좀 더 되거든요. 5만 원, 6만 원? 편하게 그냥 갈 수 있고요. 치앙마이도 그렇고 푸켓도 그렇고 국내에서 항공비가 생각보다 많이 안 비싸. 맞아. 비싸봐야 왕복 한 9만 원? 보통 다 10만 원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방콕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볍게 바다를 보러 푸켓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산에 가서 힐링을 하신다든가 치앙마이에 가서 그런 것들이 되게 저렴하니까 장점이지 않나. 근데 이거는 태국이 아니라 베트남에 계셔도 뭐 그치. 베트남이 또 워낙 유명한 데도 많고 국내선 잘 돼 있으니까 갈 수 있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저희는 이제 월세를 내면서 방콕에 있지만 방콕에 한 달 계시고 푸켓에 한 달 계시고 치앙마이에 한 달 계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중간중간에 뭐 일주일씩 갔다 오셔도 되고 다양하게 여행을 하시면서 지내실 수가 있다. 그런 것도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요즘에 많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40대면 한창 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바쁘게 살고 뭔가 나의 길이 정해져 있잖아. 내가 이 길로 그냥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하고 태국에 와서 살면서 아직 어떻게 보면 젊다면 젊다고 할 수 있나? 그런 나이지만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삶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치. 근데 이거는 꼭 영상을 보시는 선배님들이나 후배님들이 나이가 많건 적건 어쨌든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잖아. 근데 이런 게 삶이 다양해지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더 풍요롭고 단조롭지 않은 느낌. 근데 원래 나이가 들면 다 비슷하니까 더 금방 시간이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맞아. 금방 나이 든다며. 그래서 나이가 들었는데 새로운 자극이 있고 뭔가 나 스스로도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엄청 큰 장점이지 않나. 근데 그거를 한국에서는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야시장 영상을 보여드리긴 하지만 만약에 이거를 강원도 영월 5일장 야장에서 이렇게 마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몇 번 보다가 안 보실 거고 그리고 사장님은 이제 한 시간만 있다가 빨리 가라고 눈치 주고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삶 그리고 느긋한 삶 이런 것들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 구독자님들 덕분에 스픽 광고를 사실 한 번 더 찍게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생각보다 많이 스픽을 신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한 번 더 스픽이랑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됐는데 일반적인 영어 학원 이런 데 한 달 다닐 돈이면 1년 동안 스픽을 하고도 남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고민하시면 할인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라이브 빨리 세팅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레전드 중에 하나가 산골 오두막인데 너무 힘들어요. 아 진짜 힘들었어요. 뭐 솔직히 그날 정말 울었습니다. 저는. 싸운 울었어. 건 아닌데 싸운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맞아. 왜냐하면 거기서 싸우면 더 막장으로 갈 것 같아서. 그렇지. 갈 데가 없어. 거기서 어디 나갈 수도 없는데. 아니 거기가 다른 그런 숙소보다 좀 더 열악해가지고 많이 열악해서 저희가 막 하드코어한 여행을 하는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저는 감안은 했는데 저는 못했어요. 내 생각보다 더 했고 꼬리빼 가고 싶죠. 가고 싶지. 가고 싶어요.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요? 파타야, 치앙마이, 푸켓 어디가 더 좋으신가요? 나는 파타야. 나도 파타야. 왜냐면 방콕을 좋아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그런 수 있잖아. 파타야가 좋아요. 근데 다른 데 너무 외져서. 근데 어쨌든 생각나긴 나. 치앙마이도 또 요새 가보고 싶고 푸켓도 가고 싶고 끄라비도 가고 싶더라고. 저희 채널 푸사는 바꿀까 말까 고민은 하는데 채널 이름이 방콕킴이니까. 맞아. 어쨌든 저희 채널의 주인은 방콕킴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게 어쨌든 저희가 부부 유튜버지만 어쨌든 단독 MC는 방콕킴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맞는 연구 것 채널이 같아요. 아니니까. 네. 근데 확실히 태국이 뭐가 됐든 마음이 더 여유롭고. 마음도 여유롭고 그냥 물가 차이가 요새 환율이 많이 올라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싸요. 조금 싸고 여러모로 더 느긋하죠. 돈이나 뭐 분위기나. 다 전부 다. 그냥 객관적으로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찍으면은 그럼 미친놈이라고 한 다음에 그지. 쫓겨나죠 지금. 태국은 그런 게 아니니까. 꼭 돈이 중요하다기보다 이 나라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분위기, 문화 태국은 그런 걸 저희가 다 그런 좋아하는 거기 자유로운 때문에. 분위기가 좋고요. 그리고 뭐 한국은 아무래도 너무 많이 빡빡해서 그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애가 없는데 솔직히 뭐 애를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국에 있으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뭐 가면 다 이제 천대 받고 그지. 전화해먹고 뭐야 왜 저래 이러고 이뺀 입밴 당하고 그럴 거면 그냥 여기 있는 게 낫죠. 바로 앞에 몰도 있고 야시장도 가깝고 달라플루 괜찮다고 추천합니다. 진짜 낮에 못 걸어 다녀요. 근데 이거 되게 웃긴 게 젓가락을 안 주네. 손으로 집어 먹어야 되나 보다. 되게 많이 사왔네. 사실 일부러 2개 샀어. 보이시나요? 보이나? 안주 도착. 간만에 먹어보고 싶어서 옛날에 이상 우돈탄에서 먹었을 때 먹을만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헬로 유 3457님. 근데 되게 웃긴 게 이게 양이 되게 많거든? 이게 30바트야. 이게 조금인데 얘는 50바트. 얘가 훨씬 비싸구나. 그러니까 얘는 2,000원, 얘는 뭐 한 1,200원, 1,300원. 그러니까 이게 먹을만 한 것 같고 그치. 얘는 모르겠네. 얘는 괜찮을 것 같아. 열심히 기획을 짭니다. 얘가 원래 좀 맛있는 건가 봐. 그럴 것 같아. 밀웜? 밀웜이지 않아? 나도 얘는 난 얘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근데 이게 막 마지막에 막 소스를 뿌려주던데.
근데 그때 먹었던 메뚜기는 맛있었는데 얘는 그냥 그냥 그래. 느끼한데? 하지만 지금은 나이살이 찌긴 찌어요. 이건 어떨까요? 아니 얘가 가격이 싸면 진짜 그렇게 맛이 없는 건데. 아니 이거 근데 얘는 내가 좀 꺼려져. 아 이거 풍신하면 안 되는데 먹고 배탈난 사람들 많다는데 풍신하면. 되게 번데기 맛이거든요, 우리나라 번데기. 근데 뭔가 더 벌레 같아요. 근데 안에 너무 풍신한 거 아니야? 푸시네. 너무 풍신하면 안 먹는 게 낫지 않아? 이거 릴리님 감사합니다. 너무 풍신하면 배탈 난다는데? 제 얘기 들었다고요? 스터디 하실 정도면 젊은 친구인데. 회사에서 미쳤다고 했겠지. 유튜브 한다고 그만두고. 회사 사요. 전업 유튜브. 이제 미친놈이구나. 아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조그마한 골뱅이 있거든요. 아, 짬바지만 유진님 있고. 미추홀구.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진짜 맛있어요. 미추홀구에 한 11년, 2년 살았습니다. 자취하면서. 저희 아직 10만 구독자 공약은 없습니다. 아니 5만도 안 되는데 10만은 어떡해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일반인은 유튜브 하는데 진정성이 없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 생각. 네. 주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늘보님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시군요. 저도 리오를 더 좋아해요. 근데 나중에 입가심할 때는 씬이 약간 향이 있고 부드러우니까 아 그리고 중요한 게요. 좋더라고요. 이런 데서는 리오 씌면 되거든요. 근데 막 분위기 좋은 데서 아 그지 리오 씌면 안 됩니다. 약간 짜치는 게 있어가지고. 얘네가 뭐야 막 이런 게 있어서. 아 우리나라는 가격도 똑같지만 참이슬 처음처럼 새로 가격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격 자체가 싱이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맞아. 막 라이브하고 좀 괜찮은 이런 데서는 만약에 뭐 싱이랑 창이랑 있다 그러면 와 꺼졌다. 싱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저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눈치는 안 주는데요. 눈치는 안 주는데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태국이 약간 끝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는 잘 못 느껴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게 많이 이렇게 축적이 되고 쌓이고 그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묘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지금 덥습니다. 지금 덥고 오늘 36도 찍었습니다. 아 그리고 에카마이 통로도 그렇고 스쿠멜라이든 다 영어 쓰면은 좀 괜찮게 보는 게 있어서. 맞아. 그러니까 태국어를 근데 뭐든지 언어가 센스잖아요. 그 타이밍 이렇게 탁 하는 거. 아 감사합니다. 진정성. 나도. 와. 조금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라이브 끝나고 김밥 싸고 있습니다. 60바트.